저희 두꺼운 PPT 이렇게 나눠드린 입시 개정교과 입시 변화의 가이드라인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그때 뭐 1타 수학에서 넘어오신 분들도 조금 보니까 얼굴에 익숙하신 분들도 있으셔가지고 일단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최근에 대치동 설명회를 한 4군데 정도 다녀왔어요. 미래탐구, 시대인재, 그 다음에 뭐 명의학원 등등등의 이제 입시 설명회를 갔다 와서 저희 그 입시 자료집을 이제 저희 실장님들과 제가 이렇게 요약본을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저희가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거에 대한 전체적인 브리핑을 한번 해드려야 그래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것들을 참고하셔야 되는지를 아실 것 같아서 일단 요거 위주로 한번 제가 잘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페이지 한 페이지만 넘겨보실까요? 개정교육 과정의 배경, 뭐 이거는 어머니들이 굳이 뭐 이제 부모님들이 모르셔도 될 것 같고 여기서 개정교육 과정의 특징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여기에서 일단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바뀌었다라는 거 일단 모든 어머니들이 다 아실 거예요. 5등급제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 이게 어마무시하게 중요한 사실 이제 쟁점 중에 하나인 게 9등급제 같은 경우와 5등급제의 이제 퍼센트를 어머니들 혹시 아시나요? 네. 일단 제가 퍼센트를 살짝만 보여드릴게요. 어머니들은 굳이 안 넘기셔도 됩니다. 지금 9등급제로 했을 때는 저희가 11%까지가 2등급인데 지금 1등급, 5등급제로 했을 때 1등급은 10%까지가 1등급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만약에 뭐 1등급은 그렇다 치는데 문제는 2등급이에요. 2등급이 지금 34%, 누적 34%까지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거의 4등급 언저리까지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학부모님들의 자녀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가 기록이 안 되냐면 이제 대학교로 갔을 때 이제 데이터 정보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 때 어떤 정보들이 안 가냐면 표준 편차로 안 갑니다. 그럼 표준 편차라고 하는 내용이 안 가면 사실 얘가 2등급 중에서도 앞에 부분에 있는지 뒤에 부분에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학생들이 이제 항상 얘기하는 게 엄마 나 2등급 문 열었어 아니면 2등급 문 닫았어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문제는 표준 편차가 안 가기 때문에 표준 편차라는 내용이 이제 대학교의 데이터로 안 가기 때문에 그냥 실질적인 원점수와 등급만 지킨 채로 가거든요. 그렇게 되면 얘가 2등급 중에서도 앞에 부분의 2등급인지 뒤에 부분의 2등급인지 몰라요. 그러면 2등급으로 찍혀있는 순간 결국 얘가 등급이 후두둑 떨어지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5등급제로 바뀌면서 이제 1등급의 중요함이 더 올라갔다. 즉 2등급의 비중, 2등급을 찍히는 순간 이게 뭐 심하게 얘기하면 거의 전과 기록이나 다름이 없다 이렇게 말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2등급의 개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아이는 대학을 갈 확률이 더 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모든 이제 입시 평론가들이 어떻게 예측을 하고 있냐면 인서울을 하고 싶으면 어느 정도까지 5등급제에서 맞아야 되냐라고 해보면 지금 1.3에서 1.5등급 정도까지여야 인서울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1.3등급에서 1.5등급이요. 근데 1.3등급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저희가 이게 살짝 어머니들도 같이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저희 3페이지 정도 넘어가서 5등 내신 한 다음에 부산광역시 관내 고교 5등급제 성적 분표 읽어보시면요 이게 올해 거 데이터거든요. 올해 거 1학기 데이터로 해서 부산교육시에서 지금 통계를 낸 건데 지금 보시면 5등급제로 했을 때 1.16이 9등급제로 했을 때는 1.81 정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등급제로 해서 1.16이라고 하는 평균 등급을 9등급제로 하게 되면 1.81 정도가 나온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저희가 인서울권이 가능하다는 등급으로 환산해보면 5등급제 1.33 보이시죠? 이게 지금 2.18 정도가 되거든요. 9등급제로 하면. 그런데 문제는 이 1.33이라는 게 어머니들이 그냥 대충 들어보면 1.33? 받을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이게 어마무시하게 진짜 폭력적인 숫자인 게 한 학기에 2등급이 딱 한 과목만 나오고 나머지는 다 1등급이어야 1.33이 나와요. 나머지는 다 1등급이고 한 과목만 딱 2등급이 찍혀야 1.33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뭐 중학교에서 이제 A, B, C, D 평가하듯 우리 애는 뭐 다 A등급이었으니까 뭐 충분히 다 1등 맞을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또 오산인 게 사실 중학교 뭐 과학장만 예를 들면 중학교 과학이랑 고등학교 과학이 왜 다른지를 제가 나중에 보여드릴 텐데 어쨌건 이 한 학기에 한 등급만 한 과목만 2등급이 찍혀야 1.33이 나온다. 그러면 1.5 정도는 한 학기에 한 과목에서 두 과목 정도입니다. 그게 2등급이면 정확하게 1.5 정도가 나오고 그렇게 되면 걔가 2.48. 요 정도까지가 현재 인서울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메이저 의대, 메이저 대학교, 뭐 스카이, 의치안 이런 데를 가려면 1.16에서 1.0 정도는 돼야 얘가 이제 메이저로 간다. 라고 지금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자녀분들이 대학을 갈 때는 바로 뭐가 늘어나냐면요. 상대평가 과목이 늘어나요. 지금은 상대평가 과목이 2학년 1학기까지거든요. 2학년 2학기까지거든요. 지금 현재 9등급제 내신으로서 상대평가 과목은 2학년 2학기 과목까지가 거의 상대평가 과목인데 이제 자녀분들이 대학을 가실 때는 3학년 1학기까지의 과목이 상대평가 과목으로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상대평가 과목은 늘어났지. 그런데 거기에서 다 1등급을 웬만하면 맞춰야지. 그러니까 사실상 대학을 가기가 더 힘들어지는 상황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하기에 그렇게 예측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5등급제로 완화를 시키면 9등급에서 5등급으로 바꾸면 내신 경쟁이 약화될 것이라고 분명 교육부는 봤기 때문에 사실 5등급제로 바꾼 거거든요. 왜냐면 1등급에 대한 부담을 줄여놓겠다라는 심산이었거든요. 왜냐면 10%까지 다 1등급 줄게. 그러면 너네도 좀 널널하니까 괜찮겠지 라고 해가지고 5등급제로 바꾼 건데 오히려 이게 1등급 아니면 노답인 케이스가 돼버리니까 오히려 더 내신 경쟁은 심해졌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절대적인 1등급 컷이 만약에 통합과학만 예를 들면 저희 강동구 지역 학교의 1등급 컷이 9등급제로 했을 때는 거의 97점이에요. 딱 하나 틀리는 정도 수준이어야만 9등급제에서 1등급이 가능하거든요. 통합과학에서는. 그런데 지금 이제 5등급제로 바뀌었으니까 배제고 같은 경우에는 93점 정도 내려왔고요. 일반고 특히 여기 광문고 같은 통합과학 시험 문제를 어렵게 내는데 광문고 같은 경우에는 2학기 중간고사를 예를 들면 89점 정도가 1등급 컷이에요. 그러면 절대적인 1등급 컷이 내려갔으니까 뭔가 되게 내신 부담을 완화시킨 것처럼 보이는데 문제는 2등급을 맞으면 이제 큰일 나는 케이스가 돼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들 참고하셔서 이게 5등급제라서 사실 널널해진 게 아니구나 라는 것들 한번 어머니들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2학년 올해 데이터, 올해 부산교육시 데이터고 서울교육시 데이터는 아직 안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부산교육시를 예를 들어서 갖고 온 건데 사실 부산에만 국한된 데이터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5등급제로 바뀌었다라는 거 이게 가장 큰 맹점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고교 학점제가 된 것이죠. 다시 앞으로 돌아올게요. 이제 고교 학점제가 되는 건데 고교 학점제 말은 근사합니다. 학생들한테 고등학교 때부터 너네들이 자율적으로 선호도와 취미에 따라서 너네들이 선택해서 과목을 듣고 그 다음에 적성과 진로를 찾고 대학교로 와. 이게 취지는 좋아 보이는데 문제는 고교 학점제 이제 또 그런 것도 강화하거든요. 고교 학점제가 되면서 만약에 배제고에서는 이 과목을 개설을 안 해줘. 그런데 한영고에서는 이 과목을 개설을 해준대. 그래서 한영고에 수업 신청을 해가지고 들을 수도 있어요. 고교 학점제는요. 근데 이게 사실 전문가들이 보기에 좀 불가능할 것이라고 보는 게 그러면 이제 쉬는 시간이 10분밖에 안 되는데 10분 내에 배제고등학생이 한영고까지 뛰어가서 착석을 해서 수업을 들어라? 이게 사실상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전문가들은 아마 그것이 힘들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일단 고교학점제가 되었다. 따라서 수강 신청을 하는 것으로 바뀌었는데 자 여기서 그러면 한번 이제 어머님들과 아버님들에게 여쭤보도록 할게요. 혹시 자기 학생은 이과 이공계열을 보낼 것이다 라고 하시는 학부모님들 계실까요? 이공계열을 보낼 것이다. 한 분, 두 분,
뭐 3분, 4분, 5, 그래도 한 3분의 1 정도 계신 것 같은데 아직 보통 선택이 안 되셨겠죠? 아직 어딜 보내실지 모르실 것 같은데 지금부터는 이공계열을 보내기 위해서 어떠한 암담한 현실이 펼쳐져 있는지를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고교학점제로 바뀌면서 36과목이 상평 과목이 되었거든요. 36과목이 이제 상대평가 과목으로 바뀌었습니다. 과목이 일단 늘었어요. 36과목이 상대평가로 바뀌었는데, 자, 그러면 어떤 과목들, 지금 이공계열 기준으로 이제 말씀을 드린다면, 왔다 갔다 조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어디 쪽으로 가보시면 될 것 같으면요. 조금 많이 넘어가셔야 될 것 같은데, 저희, 이 페이지로 넘어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좀 더 넘기셔야 되거든요. 네, 여기까지 넘어와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페이지 수를 적어놨어야 되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맨 뒷페이지까지는 아닙니다. 한 5페이지 정도만 넘기시면 될 것 같거든요. 찾으셨을까요? 교과 성적 페이지 다음 페이지가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여기에서 이게 2015 교육과정이고요.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이제 자녀분들에 해당하는 개정 교육과정이 되겠는데 지금 보면 여기에 진로 선택 과목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추과목 보이시죠? 이 추과목이 지금 현재 2학년, 3학년 과목이거든요. 지금 현재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에 해당하는 과목이고 자녀분들은 전부 다 이쪽 2022 개정 교육과정인데 문제는 지금 현재 고2, 고3에 해당하는 이 추과목, 진로선택 과목이라는 부분이 이 친구들은 전부 다 절대평가예요. 근데 이 절대평가다 보니까 총 90점만 넘기면 되는데 90점이면 좀 힘든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 중에서 20점은 또 수행평가입니다. 근데 수행평가는 사실 3학년한테 거의 주는 점수거든요. 수행평가는 거의 다 만점을 맞는 점수예요. 그러면 지필평가로 70점만 넘기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부담감이 되게 덜한 과목이에요. 어찌 보면. 그래서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은 2학년 2학기까지 해서 물화생지가 맞춰지고 그래서 그것이 상대평가 과목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자녀분들은 2022 개정 교육과정을 넘어오면서 여기에 보이는 융합선택을 빼고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전부 다 상대평가 과목입니다. 이 모든 부분이 다 상대평가 과목이에요. 그러면 결국 상평 과목수가 늘었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 있는 역학과 에너지, 이 진로 선택 과목이 역학과 에너지, 양자기와 전자기와 양자 이런 파트들이 뭐냐면 요 역학과 에너지, 전자기와 양자 요게 바로 소위 말하는 물추 과목이 2개로 나눠진 겁니다. 물론 물추에 있는 내용이 물원으로 살짝 내려오는 것도 있어요. 파트별로요. 그런데 어찌됐건 얘네들이 물추라고 보시면 되고요. 물질과 에너지 화학 반응의 세계 얘가 화추라고 보시면 되고 세포물질과 생물의 유전 얘가 생추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지구 시스템 과학과 행정우주 과학 얘가 지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물투, 화투, 생투, 지투가 어찌 보면 다 뭐로 바뀌었다? 상대평가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과목 부담이 더 늘어난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게 사실 맹점 중에 하나인 게 절대평가 과목이 많을수록 어찌 보면 등급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기도 해요. 그러니까 3학년 1학기 때 가서는 과탐 등급으로는 과탐은 등급을 올릴 수가 없어요. 그냥 다 절대평가 과목이기 때문에. 어찌됐건 전체적인 평균 등급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학생 3학년 1학기까지. 근데 절대평가 과목이 많을수록 그만큼 자기가 1등급을 따를 가능성이 낮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평균 등급을 올릴 수 있는 것에 제한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평가 과목이 늘면 좋은 거일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 얘가 1등급을 따야 높아지는 것이죠. 우리 얘가 물투, 화투, 지투 여기 선택했는데 3, 4등급을 맞았어. 그러면 오히려 평균 등급이 또 내려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이게 맹점 중에 하나다. 약간 좋은 거면서 나쁜 거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모든 어찌됐건 대치동 이슈 전문가들이 생각하기로는 저희 지구학 선생님한테는 정말 안타깝지만 물화생을 선택해야 된다 라고 지금 다들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물화생을 선택해야 되는 이유는 스펙트럼이 넓기 때문이에요. 물초, 화초, 그러니까 물리랑 화학을 일단 기반으로 깔게 되면 일단 공대들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생명공학대학이 있죠. 뭐 화생공, 아니면 뭐 유전 바이오 시스템 공학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공대 중에서도 바이오 쪽과 연계된 거는 무조건 생명과학이 이수가 돼야 돼요. 그렇게 되면 일단 공대의 스펙트럼을 봤을 때 80% 정도는 일단 물리랑 화학을 들으면 뭐 컴공, 뭐 기계공, 그 다음에 화공, 아니면 전자, 뭐 전기공학부 이런 데를 다 넣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이제 생명공학대학까지 넓히려면 이제 생명과학까지 이수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요즘 학생들한테 제가 또 많이 물어보면 어디 대학을 많이 가고 싶어 하냐면 간호대를 많이 가고 싶어요. 남학생도 여학생도. 그런데 사실 남자 간호사가 진짜 취업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제 남자애들도 은근 간호대를 가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왜냐면 어찌됐건 대학만 나와서 능사가 아니잖아요. 어찌됐건 사회 구성원으로서 이제 밥벌이를 해먹으려면 취업이 목표여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남자 간호사도 꽤 수요가 높다는 것을 이제 알아서 어머니들도 남자 간호사를 적극 이렇게 밀어붙이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예전에는 이제 약간 사회적인 관념에 의해서 남자 무슨 간호사야 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좀 관념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어찌됐건 간호대 또는 이제 소위 말하는 의대, 약대, 치대, 한의대라고 하는 메디컬 계열은 무조건 생명과학이 필수입니다. 생명과학을 안 들어서는 안 돼요. 심지어 그 친구들은 그런 메디컬 계열은 여기에 생투 이속 과목이 무조건 필수입니다. 여기에 이제 제가 생명과학 담당이니까 또 생명을 또 어필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기는 생물의 유전 보이시나요? 이 생물의 유전이 어머니들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생명과학에서는 뭐가 제일 어렵다? 유전이 제일 어렵다.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생명과학이라고 하는 2학년 생명과학 파트에서 정말 땡큐하게도 유전의 80%가 사라졌습니다. 이제 교육과정상 최초거든요. 2학년이 배우는 생명과학에서 유전이 사라진 거는 올해 교육과정이 처음인데, 그 아이들이 안타깝게도 어디로 넘어갔냐면 다 생물의 유전 6파트로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이 생물의 유전은 제가 봤을 때는 아무도 선택을 안 하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의대, 이 메디컬 쪽에서 너희들 생물의 유전 이수 안 하면 지원 못해 라고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물론 여기서 메디컬을 지향하시는 분들이 또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생물의 유전 파트, 여기가 이제 아무도 선택을 안 하고 싶어 하는 과목이지만 메디컬 쪽에서는 얘를 필수로 넣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6과목이 상평 과목이다. 그 중에서 물투화투, 생투, 지투 얘네들이 전부 다 상대평가 과목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되게 상대평가 과목이 많이 늘어났다. 문과 계열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거는 문이과 통합해가지고 다 36과목인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학교별로 과목 편제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러 갈까요? 바로 다음 페이지입니다. 강동구 학년별 과목 편성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학년 때는 여기는 통합과 1학년 때는 어떤 학교도 2학년 과목인 물화생지 파트가 들어가는 학교는 없어요. 저희 동네는 정말 다행히도, 왜냐면 대치동 쪽에서는 1학년 2학기 때부터 여기 슬쩍 이게 2학기로 가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일단 저희 강동구 고등학교 대상으로는 통합과학 1은 1학기, 통합과학 2는 2학기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강동구 같은 경우에는 2학년 때 택 5 5개 과목을 선택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이시는 이 과목들 중에 5과목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과를 지향하실 학생들은 보통 물화생을 선택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올해 경험상 웬만한 학교가 다 물화생을 선택하라고 담임쌤들이 푸시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처음에 물화생을 선택하라고 하면 이거 죽으라는 소리인데, 아니 어떻게 애들이 1년 동안 배우는 물화생을 한 학기에 3과목을 듣는다고? 이거 보면 애들한테 죽으라는 소리인데 이거 담임선생님 너무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설명회를 다녀오고 나서, 대치동 설명회를 다녀오고 나서 아니구나, 왜 물화생을 밀어붙이는 줄 이제 알겠더라고요.
왜냐면 스펙트럼을 늘려야 되고 그 스펙트럼을 늘려야 되는 이유가 어찌됐건 교과 이수 과목들이 무조건 섞여있기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들은 학교 선생님들은 얘가 내가 컴공아니면 난 재수할 거야 이런 애가 아니라면 결국 스펙트럼을 늘려놔야 여기든 저기든 지원을 할 텐데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애는 화학이 약하니까 우리 애는 생명과학이 약하니까 하나씩 빼기 시작하면 결국 지원할 수 있는 과가 줄어든다는 차원에서 결국 물화생을 선택하라 라고 푸시를 한 것이 이해가 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이거 물화생을 한 학기에 어떻게 다 끝내 절대 불가능해 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어머니들한테 만약에 애가 메디컬까지 생각을 안 하고 계시다면 생명과학은 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런데 지금도 저는 그 입장이긴 해요. 만약에 메디컬을 진짜 우리 애는 뭐 3대 독자 그리고 다 의대만 갔었기 때문에 우리 애도 의사 아들로 만들고 싶어 또는 딸로 만들고 싶어 라고 하면 무조건 생명과학을 해야 되지만 그 정도가 아니시라면 생명과학은 도려내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물리화학은 반드시 공대를 목표로 하신다면 반드시 듣고요. 그래서 어쨌든 택5 그래서 4과목을 선택하는 무모하신 학부모님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 중에서 3과목을 보통 선택을 할 것이고 물리화학, 생명과학 중에서 선택을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런데 생명과학이 너무 부담감이 되니까 그거를 지구과학으로 돌리겠다. 이 이유가 더 이상 없어진 이유는 이제 지금 현재 2학년 아이들이 지구과학을 선택하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고3 때 지구과학 수능을 보기 위해서 그거 그냥 발판을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사실 지구과학을 이수해라라고 하는 대학교는 우리 지구과학 선생님이 들으면 또 서운하시겠지만 안타깝게도 없어요. 지구과학 이거 반드시 들어야 이과 지원할 수 있어 는 아무데도 선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구과학은 지금 2학년 애들 대상으로도 지금 3학년 대상으로도 반드시 들어야 되는 과목은 아니에요. 다만 내가 고3 때 지구과학을 선택을 할 것 같으니까 수능 과목을 선택할 것 같으니까 2학년 때부터 발판을 만들어 놓자라고 하는 친구들이 지구과학 선택하는데 더 이상 물화생지를 수능을 안 보니까 지구과학 선택자가 더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물리화학, 생명과학 요 위주로 선택을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2학년 2학기 가면 이제 역학과 에너지 얘가 물투의 절반 그 다음에 물질과 에너지 화투의 절반 세포화물질에서 생투의 절반 지구 시스템과 지투의 절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의 확장판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물리, 화학, 지구학을 골랐다. 그런 친구들은 여기에 역학과 에너지, 물질과 에너지, 지구 시스템 과학으로 가질 가능성이 높고 만약에 물화생을 들었다 그러면 여기서 역학과 에너지, 물질과 에너지, 세포물질 대사로 선택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걔네들이 3학년 1학기 가면 다시 물투의 나머지 절반 화투의 나머지 절반, 생물의 유전, 생태의 나머지 절반, 그 다음에 지투의 나머지 절반이 되겠고 여기 과학과제 연구 얘는 지금 보면 음영 처리가 되어 있을 텐데 음영 처리가 되어 있는 이유는 상태평가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음영 처리를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지금 상대평가 과목이고 결국 과학과제 연구, 고급물리학, 고급화학 이렇게 음영 처리가 되어 있는 것은 절대평가 과목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가 3학년 1학기까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동구는 비교적 조금 제한을 덜 뒀어요. 되게 너네들 알아서 잘 선택해봐 이렇게 이렇게 되게 프리하게 설정을 해놨고 다음 학교로 가볼까요? 강일고등학교. 강일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과학 중점 학교죠. 과학 중점 학교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과학 중점 학교가 되게 독이 든 성배라고 저는 감히 표현을 하는 이유는 강일고를 가는 이유는 과학 중점반에 들어가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과학 중점반에 들어가야 학교에서 관리를 해주고 생기부를 관리를 해줍니다. 제가 알기로는 기타 학생들은 거의 관리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과학 중점반에 들어가야 관리 대상에 들어간다. 근데 문제는 과중반이 정말 독이 된 선배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 이유는 지금 과중반은 필수로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이 4과목 중 4과목을 다 선택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과중반은 무조건 4과목을 다 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이 4과목을 다 하는 조건을 해서 과중반에 들어가는 건데 이 4과목을 전부 다 등급을 잘 맞는 학생이 안타깝게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과학에 대해서 선행이 잘 돼 있고 과학에 대한 준비가 잘 돼 있는 친구여야만 과중반에 들어가서 등급을 잘 따가지고 대학을 잘 갈 수 있는 거지. 여기에서 등급 하나라도 말아먹으면 사실 과중반에 들어가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걔는 잘 관리를 받았고 다만 수시는 대학을 못 가.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그냥 정시로 대학을 가야 되는 친구입니다. 그런 경우인데, 그런데 만약에 이거를 그대로 2학년 이제 개정 교과에 적용을 시켜버리면 과중반은 결국 이 네 과목 중에 네 과목을 다 선택하게 만들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이 지금 현재 2학년, 3학년 애들은 이 물화생지를 2학년 내내 배우잖아요. 1년 내내 배운다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그 1년 내내 배우는 과목을 한 학기에 4과목을 다 해라? 거기서 다 등급이 1등급이 웬만하면 다 같이 나와야 된다? 이게 진짜 죽음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강일고가 과중반을 이제 어떻게 바꿀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 발표한 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학에 대한 선행이 탄탄하게 안 돼 있으신 분은 강일고를 진학을 시켜서 얻을 효과가 많이 없어 보인다 라고 보여집니다. 강일고로 가는 이유는 과중반 때문에 들어가는 것이고, 과중반에 들어갔을 때는 결국 지금 2학년 애들 대상으로 했다시피 물화생지를 다 선택하게끔 만들 텐데, 그런데 과학 선행이 전혀 안 돼 있다? 그러면 이게 조금 많이 힘들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과학에 대한 선행이 잘 돼 있다, 과학에 대한 기초가 잘 돼 있다라는 학부모님들은 강일고를 보내셔도 무방하지만, 안 돼 있으신 분들은 강일고를 굳이 보내시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2학년 2학기에는 생물의 유전, 지구 시스템과 역학과 에너지, 마찬가지로 물초, 화초, 생주, 지수의 절반, 그리고 3학년일 때 절반, 이렇게 만들어지게끔 되어 있고요. 이제 어머니들의 대다수 분들이 이제 보낼 메인 학교죠. 광문고등학교 나왔는데, 광문고등학교 2학년 1학기 때 그래도 여기는 제한을 많이 두고 있죠. 택 2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과 보낼 분들은 물리화학을 선택을 하실 텐데, 문제는 여기에 세포물질대사라고 하는 생출 절반이 2학년 1학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시면, 아니 생명과학을 안 배우는데 어떻게 생출 절반을 2학년 1학기 때 배우지? 라고 했는데, 제가 생명과학 선생님이니까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얘는 생명과학과 관련이 없어요. 오히려 통합과학에 있는 내용이 상당수 리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통합과학 1에 저희가 배웠던 생명과학 부분이 리뷰격으로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맞다고 봐요. 그래서 오히려 물리화학 선택하고 세포물질대사 선택하는 친구들도 많을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여기는 택 2라고만 돼 있으나 어찌됐건 생명과학까지 많이 드러나야 최대한 스펙트럼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여기 보면 세포물질대사도 꽤나 선택할 학생들이 많아질 것 같다. 그리고 이제 2학년 2학기 때 택 2, 생명과학, 지구과학 들어가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결국 누구는 선택을 안 할 것이다. 이과 친구들은 지구과학을 선택을 안 하고 생명과학, 그 다음에 물리화학에 대한 추가목을 고르게 되겠죠. 그러니까 사실상 광문고는 한 학기에 과탐을 3과목씩 듣는 겁니다. 물리화학, 세포화 물질대사, 그래서 생명과학 듣고, 생명과학, 전자기화 영역, 물질과 에너지, 이렇게 해서 과탐 3과목 듣고, 그리고 3학년 1학기 때 생물과 유전, 역학과 에너지, 지구 시스템과학, 보통 이 지투 과목들을 선택을 안 할 테니까 보통 생물의 유전, 역학과 에너지, 화학과 에너지, 이거 3개 선택하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 명의여고입니다. 명의여고도 보면 택 5라고 돼 있죠. 뭐랑 유사하면 강동고등학교랑 유사해요. 아까도 택 5라고 적혀 있었고, 지금 보면 물화생지 4과목 있고 택 5, 2학년 2학기 물투부터 지투까지 해서 절반 과목 택 5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얘는 강동고랑 좀 유사해 보이니까 제가 이 정도에서 넘어가도록 하고요. 드디어 배제고입니다. 아버님들이 많이 보내실 배제고등학교가 되겠는데, 1학년 때 기타 학교들이랑 거의 유사하고요. 2학년 1학기 때 택 3, 결국 그렇게 되면 물리화학, 생명과학을 선택해질 가능성이 높겠죠. 그거에 대한 추가목을 이때 선택을 하고 3학년 1학기 때 역시나 듣고 이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가장 표준안이에요. 어떻게 보면 제가 봤을 때 가장 지금 현재 스타일과 가장 비슷한, 지금 2학년, 3학년들이 선택한 그 스타일과 가장 비슷한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상일여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입수한 정보로는 내년 생명과학 선택자가, 저는 어차피 생명과학 담당이다 보니까 내년 생명과학 선택자가 161명으로 알고 있거든요.
161명이면 꽤나 많은 거예요. 여고 치고 꽤나 많은 선택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여학생 학부모님들 계실까요? 혹시 여학생 학부모님들은 이제 최악의 케이스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그렇지만 명일력으로 떨어지는 게 이제 최악의 케이스가 될 것 같거든요. 명일력고는 뭐 역사적으로 진학률이 좀 낮을 뿐더러 저가 이제 배제 중 배제고로 나왔기 때문에 저 배제고 다닐 때도 명일여고는 조금 안 좋은 학교로 유명했으니까 그래서 여학생들이 명일여고로 이제 발령 나면 아 나 어떡하지 전학을 가야 되나라고 하는 학생들이 되게 많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나마 이공계열을 보낼 여학생이다 그러면 당연코 한영고와 광문고를 먼저 쓰려고 하실 거고 여기가 안 되면 이 순위로 무조건 상여라도 붙어야 됩니다. 명여로 떨어지는 일은 절대 벌어져서는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공계열에 진학할 명여 아이들은 거의 제가 알기로는 지금 2학년 인원수가 300명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과 인원수가 80명이 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물화생지 또 과목별로 나누면 결국 물리 선택자가 제가 알기로는 30명 안팎이거든요. 여기에서 1등급 따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 진짜 힘들기 때문에 이공계를 보낼 여학생이시다? 그러면 무조건 최후의 보루로 상여라도 붙자. 왜냐면 상여는 그나마 이과 비율이 높은 여고입니다. 왜냐면 생명과학 선택자가 161명이면 역대급으로 많은 거거든요. 한 번도 저는 상여에서 생명과학을 161명을 선택한 걸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번에 아마 이 기조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싶긴 하지만 그래서 여학생인데 이공계열을 보낼 거다 그러면 최후로 상여라도 붙자. 요 전략으로 짜시는 게 가장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상여고는 2학년 1학기 때 택 4. 그런데 이례적으로 물리와 생명과학을 딱 1학기 때 까놨죠. 그러니까 부담감이 더 난 거예요. 지금 여태껏 말씀드린 학교는 거의 3과목씩을 한 학기에 계속 들었어야 되는데 얘는 2학년 1학기 때 딱 2과목만 들으면 됩니다. 2학년 2학기 때 택 4로 늘어나긴 하죠. 그렇게 되면 화학, 물투, 생투. 그래도 2학년 1학기는 좀 부담감이 덜한 채로 한 학기는 조금 안정감 있게 가는 겁니다. 그 상태로 3학년 1학기 때 여기 보면 이제 역학과 에너지가 전자기하는 여기 물투의 절반, 화투의 절반, 그 다음에 생물의 유전 이렇게 가르치게 되겠죠. 뭐 아니면 뭐 따라서 뭐 때에 따라서 뭐 생투를 버린다 라고 하면 여기 화학 반응의 세계 이거 화투 요게 다 그럼 화투인 거거든요. 지금 현재 3학년 1학기 요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사고 아까 배제고랑 유사합니다. 뭔데? 배제고처럼 물리와 생명과학 중에 3과목 선택하고 그 다음에 생투, 물투부터 지투까지 3과목 선택하고 그 다음에 3과목 선택해. 요 컨셉으로 가고 있고요. 성덕고도 똑같죠. 그래서 3과목씩 선택해줘. 이렇게 한영고 이제 나왔는데 마지막 아마 한영고가 이제 제일 마지막 학교일 것 같습니다. 한영고는 지금 보면 물화생지 택4 2학년 2학기 물화생지 택4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도대체 뭔 소리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한영고는 지금 2학년 애들이랑 선택하는 그 지금 스케줄이 똑같아요. 지금 뭐냐면 물화생지 중에서 너네들이 자율적으로 2학년 2학기와 2학년 1학기 때 2과목씩 나눠서 들어. 아니면 이 중에서 3과목을 선택해서 3과목을 나눠 들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2학년 때 여기서 4과목, 최대 4과목, 최소는 3과목을 너네들이 자율적으로 1학기, 2학기 분배해서 들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거랑 똑같아 보여요. 그런데 문제는 한영고는 그렇게 해서 나눠 들어. 그러면 되게 아이들 선택을 잘함에 따라서 되게 뭐 어찌 보면 자유도가 높아 보이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바로 눈치 싸움이 됩니다. 2학년 1학기 때 생명과학 선택자가 올해 기준으로서 2학년 1학기 때 생명과학 선택자는 7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학년 2학기 선택자는 150명이었거든요. 그러면 2배가량 많아요. 생명과학 선택자가. 2배가량 많다는 것은 그만큼 1등급을
따기가 쉽다는 거고, 결국 2학년 1학기 때 생명과학 선택했던 애들은 억울한 겁니다. 왜냐면 그걸 아무도 알아주지 않거든요. 너는 그래 70명밖에 없는데 거기서 1등급 했어? 너 잘했어. 이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한양고등학교는 눈치 싸움이에요. 근데 심지어 과목도 잘 안 바꿔줍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게 1학년 때 학부모님들끼리 회의를 잘 하셔야 돼요. 친한 어머님들끼리 커뮤니케이션을 해가지고 누구는 어느 때 뭐 선택했어? 요걸 해서 눈치 싸움을 해야 된다는 게 이게 가장 큰 저는 단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왜 굳이 이걸 고수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다른 학교처럼 그냥 무난하게 하면 되는데 그냥 너네들이 알아서 선택해 라고 해버리는 바람에 이게 거의 눈치 싸움 형식으로 계속 가지고 있어서 지금 작년부터 그렇게 올해부터 다시 집중기수제가 이제 한영고는 부활을 했고, 원래 집중기수제를 이 금방학교는 아무도 안 하고 있는데 한영고등학교만 했었거든요. 근데 한 2년 정도 스탑했다가 교장 선생님이 또 바뀌면서 다시 집중기수제가 부활했고, 올해부터 부활을 해가지고 가고 있는데, 사실 부활 전에도 눈치 싸움이었고 부활한 뒤로도 눈치 싸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이다라는 거 보여주면 대충 과목별 편제는 이제 설명이 다 됐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어머니들? 없으실까요? 좀 여기까지가 이제 20개월의 암담함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이 모든 과목들이 결국 20개월을 진학하기 위해서 상대평가로 치러야 될 과목이다. 지금 3학년, 지금 2학년은 절평으로 치러진 과목들이 우리 애는 다 상평으로 치러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대략 제가 설명을 거의 이제 과목별 편제를 마친 것 같고요.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저랑 같이 이제 차근차근 하나씩 넘어가 보실까요? 여기까지 이제 고교학 편제가 되겠고요. 수능의 변화는 제가 조금 이따 통합과학 설명하면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제 물학생지 수능을 안 보고 통합과학 수능을 보니까 저는 통합과학 부분 가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뭐가 바뀌었냐? 입시에서 뭐가 바뀌었냐? 첫 번째로 학생부가 좀 강화됐다는 것이거든요. 특히나 저희 논술 부분에서 교과 성적이 들어간다는 거. 원래 지금까지는 교과 성적이 안 들어갔어요. 교과 성적이라는 거는 바로 평균 등급을 얘기합니다. 3학년 1학기까지의 평균 등급을 얘기하고 그 평균 등급이 논술 전형에 들어간다라는 거. 그리고 또 정시에도 교과 성적이 지금도 들어가고 있지만 이게 더 강화돼서 들어갑니다. 지금은 정시에 사실 교과 성적 학생부는 반영 비율이 10%에서 20% 내외예요. 나머지 80% 정도는 수능 점수를 뽑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자녀분들이 이제 대학을 가면서부터 여기가 지금 30에서 40으로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 저는 이제 정시를 돌릴 거라서요, 저는 내신 버릴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못한다는 것이죠. 무조건 다 챙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정시로 대학 갈 친구도 이제는 무조건 내신을 챙긴 아이들이 유리하다라고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과 성적과 학생부가 지금 물론 개정 전에도 들어갔지만 개정 후에도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비율이 강화됐다. 얘가 강화됐다라는 게 가장 맹점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교과 종합 논술 여기 보면 수능 등급이 세모에서 동그라미로 됐죠. 그 내용은 바로 역시나 강화가 된다는 겁니다. 결국 5등급제로 바뀌면서 모든 대학들이 5등급제? 이거 수시에 별별은 그다가 없을 것 같은데 안 되겠다, 강화를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게 결국 최저 강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 갈 때만 해도 최저가 진짜 빡셌는데 지금은 사실 최저가 많이 악화되었거든요. 왜냐면 제가 갈 때만 해도 연대 공대를 가기 위해서는 4합 7이었어요. 네 과목 합 7이었거든요. 국영수 탐 평균해가지고 4합 7이었는데 4합 7이면 이게 1이라는 소리예요. 수능에서 현역이 1 정도 맞으면 이거 정시로도 연대 갑니다. 그러니까 정시로 연대 올 수 있는 애들이 수시로 연대를 와 라는 기준이었거든요. 그런데 거의 여기로 롤백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왜냐면 지금 교과 내신의 그 변별력이 약화가 되었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최저를 강화시킬 것이고 최저를 강화시킬 거면 예전으로 나는 더 강화시킬 거야. 약간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전문가들은요. 그래서 세모에서 동그라미를 바뀐 거는 강화가 될 것이라는 차원에서 제가 적어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뭐냐면 이제 대전교육과정과 관련되어서 지금 현재 전형들을 내놓고 있는 것인데 여기까지가 지금 이제 기본적인 사항들이 발표가 된 거고요. 얘가 제일 중요합니다. 내년 4월 말에 드디어 모든 대학교에서 나 애들 이렇게 뽑을 거야 라고 하는 안을 내놓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자녀 교육에 좀 관심이 많으신 학부모님들은 대학교 사이트 말고요. 대학교 입학처 사이트, 고려대학교 입학처, 서울대학교 입학처, 연대 입학처라고 하는 입학처 사이트에 가면 내년 4월 말쯤에 대입 전형 입시 계획을 내놓을 거고요. 이 소리가 뭐냐면 지금 예비 고3 애들 대상으로 지금 2학년 애들 대상으로 나 대학 애들을 죄송합니다. 지금 1학년 애들 대상으로 나 이렇게 애들 뽑을 거야 라는 거를 내년 4월 말에 내놓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년 4월 말 이후에 아마 또 입시 설명회가 어마무시하게 펼쳐질 겁니다. 이거에 따라서 모든 대학교들이 어떻게 애들 뽑을 거니까 근데 진짜 저희가 뭐 최저가 강화될 것이라고 예측했었는데 보이십니까? 진짜 강화되었습니다. 이런 식의 막 설명회들이 질비해질 겁니다. 내년 4월 말 이후로요. 그래서 그거와 관련되어서 저 또한 설명회를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4월 말에 각 학교 입학처에서 저걸 내놓는다라는 거. 그래서 자녀 교육에 조금 관심이 많으신 학부모님들은 직접 들어가셔서 우리 애는 연대를 보내고 싶으니까 연대 입학처 사이트 들어가셔서 확인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는요, 지금 현재 2028 대입, 즉 2022 개정부터는 어떤 것들이 달라졌냐라고 하는 건데, 외신 학생부 자소서 이런 것들은 크게 제가 봤을 땐 의미 없을 것 같고요. 결국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수능 과목이 달라졌다라는 것이겠죠. 수능 과목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지금 현재 사문, 윤사, 생윤 등등등을 해서 사회탐구 과목과 그 다음에 물화생지 1, 2 총 8과목 중에서 자율적으로 선택을 해가지고 지금 학생들은 수능을 치르고 있는데 그 모든 전문화된 과목들이 다 사라지고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을 수능을 본다라는 거, 이게 가장 큰 맹점일 것 같고요. 얘네들은 어머님들 9등급제입니다. 지금 수능은 9등급이에요. 수능은 5등급이 아닙니다. 내신만 5등급이고 수능은 9등급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 또한 결국 공부를 빡세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저는 이제 또 우려사항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하면 또 좀 그렇지만 어제 알려준 단어를 오늘 시험을 봐도 아이들은 까먹는데 1학년 때 배운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을 3학년 때 수능을 봐라? 심지어 지금 2, 3학년 아이들은 2학년 과목을 그나마 3학년 때 수능을 보잖아요. 심지어 3학년 1학기 때 물투와 투생투 지투는 절대평가 과목이니까 거의 공부를 안 해요. 지금 현재 물투부터 지투까지는 효율성 싸움이거든요. 누가 적은 시간을 공부해서 A등급을 맞았는가. 그래서 제가 본 친구들은 생투 같은 경우에는 시험 이틀 전에 시작하는 친구도 많아요. 그래가지고 A등급 맞는, 왜냐면 생1이랑 생2를 출제한 난이도가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물투부터 지투까지는 거의 교과서에서 그대로 냅니다. 왜냐면 수능 과목들을 보통 물투부터 지투까지 선택을 안 하니까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3학년 때 거의 이제 2학년 때 공부를 했던 과목들을 계속해서 공부를 해가지고 3학년 때 수능을 보는데, 자녀분들은 3학년 1학기까지 치열한 상대평가 입시 전쟁을 치르고 그 다음에 1학년 때 배웠던 거를 다시 세팅업을 해서 수능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심지어 5등급도 아니고 9등급제로요. 그러니까 이게 또 대학을 가기가 또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 최저는 강화된다고 하지. 그런데 어저께 본 거 너 그거 뭐야? 라고 물어보면 엄마 미안. 이렇게 하는 애들이 거의 대부분인데 그거를 넘어서 1학년 때 배웠던 거를 다시 세팅업을 시킨 다음에 수능을 봐라? 이거 진짜 제가 봤을 때 이것 또한 애들한테 좀 많이 고역일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결국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문과 친구들이 또 화를 내는데
문과적 소양이 이과적 소양이 짙은 애들은 통합사회 별로 안 어려워해요. 여태껏 저는 이과 친구들, 저희 어찌됐건 과학학원이니까 많잖아요. 이과 친구들 담당해보면 통합사회 때문에 저 등급이 낮아졌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은 대부분 국어랑 영어도 등급이 낮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상위권 친구들은 통합과학 괜찮은 친구들은 보통 통합사회도 잘 봐요. 근데 문제는 문과적 소양이 짙은 최상위권 친구들 또한 통합과학은 어려워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과적 소양이 짙은 친구들도 결국 통합과학을 수능을 봐야 된다는 게 이제 가장 큰 맹점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2학년, 3학년 친구들은 선생님 저 통합과학 요 파트에 물리 파트는 너무 어려워서 이거 빼고 이거 그냥 이 파트 버리고 저 그냥 여기에서 2등급 정도 맞을게요. 요런 학생들이 있었는데 더 이상은 안 된다. 그런 문과적 소양이 짙은 애들도 결국 다시 마주를 쳐야 되는 악몽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이겠죠. 그런데 왜냐면 문과적 소양이 짙은 친구들은 생명과학과 지구과학 또 기똥차게 잘해요. 외우면 되니까요. 근데 물리랑 화학 파트 가면 막 머리 쥐어 뜯으면서 선생님 얘가 왜 이렇게 반응을 해야 되고 얘가 왜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며 그러면서 막 머리를 쥐어 뜯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 다음에 수능 예시 문항 영역별 시험 시간 이거는 크게 의미 없을 것 같지만 지금은 저희가 20문항에 30분 보고 있는데 25문항을 40분 동안 본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늘어나긴 했습니다. 문제수도 늘어났지만요. 교과 전형 이거는 현재 저희 넘어가 보시면요. 교과 전형 파트로 넘어가시면 얘는 지금 현재 고3 애들 대상의 아닙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되면 2026 학년도가 되겠죠? 2026 학년도에 대한 지금 안이 되겠고요. 지금 보시면 추천형 이거는 교과 전형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 제가 왜 이걸 박아뒀냐면 수능 최저 보시라고. 이게 지금 현재 이것보다 더 강화가 될 것이다. 본인 자녀분들은 이것보다 강화될 것인데 이게 지금 거의 디폴트가 된다. 지금 보면 서울대 같은 경우에 최저 조건이 없죠. 그런데 또 불구하고 이제 부활을 할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교과 정성평가 이게 뭐냐면 얘는 바로 이제 저희 학기 말에 선생님들과 어머님들과 학생들이 쥐어뜯으면서 창작의 고통을 겪습니다. 바로 뭐냐면 세특입니다. 세특을 나는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항목을 평가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고려대에서는 계열교과 관련 일수와 학업 중심도 기타 요소들을 반영을 해서 세특 적응을 확인을 할 것이고 그거에 따라서 나는 평가를 할 거야 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어머님들이 세특을 일일이 다 작성을 해줄 수는 없지만 이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세특을 작성하실 때 조금 학기 말에 담임선생님께 또는 교과목 선생님께 좀 푸시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참고하시라는 차원에서 그냥 붙여드렸습니다. 고등 내신 상대평가 이거 5등급제 그 다음에 저희가 다 말씀을 드렸고요. 계속 넘어가 보도록 하면요. 교과학습 발달 상황 이렇게 해서 지금 보면 보통교과 이 보통교과라고 적혀있는 게 바로 일반 선택 과목 모라생지와 그 다음에 진로 물투와 투생투 지투에 관련된 것이 일반 플러스 진로 그래서 통합해서 보통교과라고 불리고요. 이 보통교과는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5등급제다. 그리고 여기에는 융합선택 과목은 지금 보면 5등급제가 아닌가라는 것은 결국 절대평가 과목이다라는 건데 융합선택 과목은 보통 어차피 3학년 2학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의미 없겠죠. 그리고 전문교과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 전문교과라는 것은 아마 이 동네는 많이 없을 거예요. 근데 대치동에 이제 하나고 같은 경우에는 전문교과와 관련돼서 의대 실험, 이런 것들, 해부학,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보통 전문 교과다 보니까 저희 강동구 지역은 아마 개설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두 개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동구 지역은요. 역시나 요거 이렇게 조금 넘어가 보고요. 학교 알림이 이런 것들 한번 사이트 들어가서
자녀분들이 진학하기 희망하는 학교의 정보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 현황도 적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방과 후 운영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이런 것도 적혀 있어서 혹시라도 진학을 할 학교에 대한 정보들을 좀 디테일하게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들어가셔서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교과 성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냥 평균만 잘 참고하시면 돼요. 여기는 A, B, C, D, E 등급이 중학교랑 달라요. 중학교는 A 등급은 무조건 90점만 맞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랑 다릅니다. 여기는 또 어떤 예측 사항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A, B, C, D, E는 사실 저희 일반인들이 좀 판단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평균만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평균이 지금 보시면 수학 70.4, 통합사회 76.7. 근데 보이시다시피 통합과학이 64점이죠. 꽤나 평균 등급이 낮다. 그러면 평균이 낮다는 거는 곧 시험 문제가 어렵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는 올해 1학기 기준이에요. 올해 1학기 기준이기 때문에 어머님들한테 좀 유의미한 정보가 될 것 같아서 저희가 붙여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평균 보고서 국문고에서는 어떤 과목을 좀 어렵게 내는구나. 보면 국어도 꽤 낮죠. 국어도 좀 어렵게 내는구나. 제가 알기로는 이제 제 여기 직장 동료도 있어가지고 저랑 동갑인 직장 동료가 이렇게 하면 또 PPL이 될 것 같아서 좀 그렇지만 고스 이태수 쌤이라고 저랑 이제 동갑인 친구인데 그분의 말 들어보면 광문고등학교 국어는 외부 지문을 워낙 많이 사용을 해서 심지어 시험 범위도 아닌 외부 지문이 들어오다 보니까 좀 꽤나 까다롭게 이슈가 된다더라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국어가 실제로 어렵다는 것도 살짝 스포일러 해드렸습니다. 교과서적 배제고입니다. 배제고 평균 보면 이렇게 되고 있죠. 지금 보면 점수들이 꽤나 높습니다. 물론 학생들의 학업 능력이 좀 높아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물론 다른 과목은 제가 잘은 모르겠으나 통합과학이 무려 85점으로 제일 평균이 높아요. 그 이유는 통합과학을 어마무시하게 쉽게 출제하기 때문입니다. 이 인근 학교에서 통합과학 제일 쉬운데 뽑아. 그러면 무조건 배제고예요. 왜냐하면 배제고 선생님들이 지금 어렵게 내시는 부분들이 다 은퇴했어요. 원래 화학이 진짜 어렵게 출제했거든요. 통합과학에서 화학을 엄청 어렵게 출제했어요. 왜냐하면 고3 수능 문제를 갖고 와서 얘기를 출제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전설적 화학도 가르쳐 주셨는데 그분이 결국 은퇴를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새로 이제 물리 전공이신 분이 제가 알기로 화학을 작년에 가르쳤었고, 그래가지고 오답도 엄청 많았습니다. 오류도 엄청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오류도 엄청 많이 범하셨다가 이제 좀 정상화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문제 난이도는 현저히 낮습니다. 그래서 배제고 통합과학은 실수 싸움입니다. 실수를 누가 덜 했느냐, 특히나 남학생들 쥐약이죠. 문제를 잘 알겠고 아다르고 어다르고를 파악을 못한다 라는 게 가장 큰 우리 남학생들의 꼼꼼하지 못한 그 점인데, 그 점을 잘 찾아서 그것 위주로 집중 공략을 시켜주셔야 되는데, 그냥 전체적 학생들이 보통 1학기를 어마무시하게 망해요. 근데 1학기를 왜 망하냐면 그냥 중등 과학 공부하는 버릇을 그냥 그대로 갖고 와서 공부를 하다 보면 당연히 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미묘한 낚시질과 지엽적 개념에 집착해서 외워주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냥 수학 겉핥기 그리고 시중 문제들 딱 풀어보고서 N같이 준비됐네 너 가서 시험 봐라고 하면 거의 다 망합니다. 그래서 그런 지엽적 개념과 낚시 수선지 요 위주로 좀 대비를 해주셔야 배제고 통과는 시험을 잘 볼 것이고, 저희 학원에서 보내주시면 알아서 잘 대비시켜 주실 거니까 그 부분은 걱정 마시기 바랍니다. 3일여고 성적 이렇고요. 그 다음에 한영고 성적 이렇고요. 이렇게 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학점 배당표는 이제 즉 말하는 이제 이수학점이 되겠죠. 이수학점 보면 공통국어 2, 1, 2 다 합해서 8학점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가 4학점 이렇게 배분이 될 겁니다. 수학 역시나 4학점 4학점, 영어 4학점 4학점, 통합사회 통합사회 원투도 4학점 4학점, 통합과학 원투 얘도 4학점 4학점입니다. 즉 자녀분들은
이제 국영수, 사과가 전부 다 학점이 뭐하다? 똑같다. 그러니까 지금 2학년, 3학년 애들은 선생님 막판에 가서 한 시험 막판에 가서 선생님 과탐은 3학점이잖아요. 국어는 4학점인데 이 장벽에 부딪히면 저 또한 수긍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국어야지. 가라. 그렇게 하거든요. 이럴 때도 그렇게 했었어요. 왜냐하면 학점이 다르니까 이게 결국 과탐을 선택한 저의 비애정은 제가 수학 선생님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데 과탐을 선택했으니까 그래 가라. 국어를 잘 봐야지. 어찌됐건 학점이 높은 과목을 잘 받아야 되는 거니까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자녀분들은 다 국영수사과가 학점이 똑같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뭐 하나 경중을 뭐 이제 논할 수가 없게 되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건 설명드렸고요. 다 과목별 편제 다 설명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쭉쭉 넘어가고요. 서울대 2026 서류평가 여기부터는 이제 학종에 들어가는 부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서울대는 이런 것 위주로 학종을 판단하겠다. 특히나 학종 이제 어머니는 뭐 다 알다시피 비교과는 잘 안 들어갑니다. 외부 활동 이런 성적들은 다 안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국 학교에서 판단하는 거는 교과 성적과 세트 그리고 동아리 그리고 아이의 성적 발달 향상 이런 것들을 보는데 세트 볼 때 이렇게 세부적으로 서울대는 이렇게 나눠서 평가하고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정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어머니들께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거 사실 이걸 다 보고 이거에 따라서 세트를 작성하는 이게 좀 힘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참고해 보셔라 라는 의미에서 서울대는 이렇게 평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연세대, 경희대, 중앙대, 건국대 보면 서울대 밑에 있는 학교 중에서 주요 학교들이 묶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연세대, 경희대, 중앙대, 건국대는 이렇게 평가하고 있다 라는 것들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갖고 왔습니다. 보통교과, 전문교과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보통교과와 전문교과 사실 둘 다 상대평가 과목인데 저희 강동구에 있는 고등학교들은 전문교과가 개설될 가능성이 매우 낮으며 얘네들은 보통 3학년 2학기에 들어갈 것이다. 3학년 2학기에 들어간다는 것은 결국 현역들은 관련이 없다는 것이죠. 재수생들만 관련이 있겠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서울대 전공연계 교과 이수 과목.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런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이런 과목을 들어줘 라는 것을 비교적 되게 라이트하게 설정을 했어요. 왜냐면 서울대에는 어찌됐건 국립대기 때문에 교과목에 대해서 각각 과별에 비해서 과별로 어떤 과목을 철저히 이수를 해달라는 것을 너무 타이트하게 설정하면 지금 현재 교육부의 방침과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좀 라이트하게 설정했어요. 그래서 이런 대학들 가려면 이런 과 가려면 너희들 물리학을 좀 들어줘. 이런 과 가려면 너 화학을 들어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서울대는 라이트하게 설정을 한 반면에 보면 고려대로 볼까요? 생명과학대학 화학, 생명과학, 그리고 수학은 이런 거, 과학은 이런 거. 지금 보시면 이렇게 나눠서 보셔야 돼요. 이건 2015 교육과정이고 이건 2022 교육과정. 그러면 자녀분들은 2022만 보시면 되겠죠? 왜냐면 미적분투 얘네들 관련면 이런 거 다 미적분투 반드시 듣고 얘네들 중에서 2개 들어줘. 이렇게 설정하고 있는 겁니다. 이과대학, 자연대는 이런 거 들어주고 의과대학 지금 보시면 미적분투 그 다음에 물질과 에너지, 화학반응의 세계, 세포물질에서 생물의 유전 이거 친숙하시죠? 물질과 에너지, 화학반응의 세계, 화투 세포물질에서 생물의 유전, 생투입니다. 그래서 이 4과목 중에 2과목은 반드시 들어줘 라는 것이고요. 지금 보면 공과대학 대부분의 이제 학생들이 갈 공과대학이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고 지금 보면 거의 다 2과목 위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고려대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중앙대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경희대가 진짜 빡빡하게 설정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경희대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팁을 드리자면 상위권 메이저 대학을 가고 싶으시다 라고 하면 연세대 입학처를 들어가서 한번 잘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경외시부터 이 밑에 있잖아요. 건국대부터 시작해가지고 건동홍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는 경희대가 제일 잘 설정해놨습니다. 그래서 경희대 입학처를 들어가시면 내년 4월 말에
그래서 메이저 쪽은 연세대를 참고하시면 가장 이로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인서울 쪽을 노리신다면 경희대를 가장 잘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잘 설정해 놓거든요. 그리고 대부분 이 학교를 메인으로 따라갑니다. 서울대 제외한다면요. 그래서 경희대 보시면요, 2022 핵심 과목, 권장 과목이라고 적혀 있는데 권장 과목이라고 써놓고 사실 핵심 과목을 보여줍니다. 왜냐면 긁어 부스럼을 일으킬 필요는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권장 과목도 제가 봤을 때는 웬만하면 듣는 거를 권장한다 라는 차원에서는 제가 봤을 때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굳이 이걸 안 들은 아이와 들은 아이 중에서 들은 아이를 뽑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들어주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각각 과들, 수학과 관련된 과는 이런 과들이 있고, 컴퓨터는 이런 과들이 있고, 그 다음에 뭐 기계는 이런 과들이 있는데, 그런 애들은 이런 과목을 들어줘 라는 차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쭉쭉쭉쭉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까지로 해서 경희대, 건국대는 이렇게 되고요. 최대한 제가 지금 나온 학교들은 최대한 여기다 몰아놨거든요. 지금 여기에 만약 없는 학교들은 사실 이런 얘기하면 또 그렇죠. 세종대까지는 붙여야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나는 중경외시 라인까지로 해서 나온 학교들 다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통합전형 합격자 서류평가 시뮬레이션 얘는 뭐냐면요, 대치동 입시 설명회를 갔을 때 이제 그분들이 어찌됐건 컨설팅을 해주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본인의 컨설팅을 했을 때 서울대 직윤 의예과 아이는 등급이 요 정도 아이들이 붙었다라는 점수, 그런 서류더라고요. 그런데 이 등급은 철저하게 9등급제의 등급입니다. 뭐 어머니들은 한번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애는 서울대 의예과를 보내고 싶은데 내신 평균 등급 3학년 1학기까지가 1.0부터 1.24 애들이 붙었구나 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 자녀분이 갈 과나 대학교 보시고 등급이 최고 등급에서부터 최저 등급까지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런 정보까지 제가 그래도 나름대로 알차게 넣어놓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로 하면 개정 입시 교육과정에 대한 얘기가 될 것 같아요. 학교별로 최대한 제가 과목 편제를 설명을 드리려고 했고, 아마 저희가 이제 2월 말쯤에, 물론 지금 정리하는 건 아닙니다. 아마 2월 말쯤에 이제 학교별 내신 전략 설명회를 할 거예요. 그래서 배제고는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럼에 따라서 저희는 이렇게 준비를 시킬 겁니다. 상일여고는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준비를 시킬 겁니다 라고 하는 2월 말쯤에 저희가 이제 다시 설명회를 개최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가서 학교별 출제 경향성을 정확하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통합과학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요? 보면 많이 힘드시죠? 저도 최근에 4개 다녀오고 나서 재수생 때 저의 모습을 돌아보게 됐어요. 내가 재수생 때 이렇게 열심히 앉아서 3시간이나 이렇게 들었었지. 그런데 저는 지금 이제 30이거든요. 뭐 나름대로 뭐 그렇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30인데 제가 10년 전에 내가 여기에 이 대치동 이 강의실에 앉아서 현우진 쌤 수업 들었었는데 하면서 막 기억을 새록새록 떠올리시는데, 어머님들은 거의 20년, 30년이 넘으셨을 텐데 그 재회를 하시면서 또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또 재밌는 에피소드가 뭐였냐면, 제가 대치동 설명회 어찌됐건 가면 결국 이제 대치동 실장님들이 계속 여쭤보시는 거예요. 자녀가 있으실 것 같진 않은데 어쩐 일로 오셨나요?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나도 아끼는 조카가 있어서 제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조카가 있다. 그래서 제가 그 조카 때문에 제가 너무 이번 입시 교정 교육과정이 너무 혼란스럽다 보니 왔다 라고 했는데, 계속 실장님께서 조카 때문에 오시지는 않던데 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인근 원장님한테 제가 그걸 또 말씀을 드렸더니, 그거는 경훈쌤이 애가 없어서 그렇다. 조카는 눈에 넣으면 아프다고. 그러니까 그걸 잘못 핀트를 맞춘 거라고. 무조건 그냥 잘못 핀트를 맞춘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애가 없어서 그게 횡설수설 말을 지어낸 거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애 없는 사람은 진짜 거기 영역까지 다다를 수가 없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통합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저는 배제고 담당하고 있습니다. 배제고 담당하고 있고요. 배제고에서 생지 파트 제가 맡을 거고요. 여기 있는 김영 선생님께서 배제고 물화 파트 맡아서 저랑 반반 나눠 들어갑니다. 그래서 총 저희는 3시간 수업하고 있고요. 3시간에 반절은 제가, 반절은 영쌤 해가지고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제고 생지 파트 맡고 있고, 저는 저희 학원에서 생명과학 담당하고 있어서, 생명과학으로는 제가 그래도 이 동네에서 가장 오래 됐고, 진짜 저 생명과학 수업할 당시에 이 동네 아무도 생명과학 수업 안 했거든요. 제가 처음 생명과학 시작해서 제가 20살 때부터 강사 시작했으니까 저 대학교 가자마자 했거든요. 심지어 전 재수생 때도 했어요. 재수생 때 뭐 아실 분은 다 아시겠지만 저희 완전과학학원이 사실 출신이 시너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너지의 저 은사님, 지금은 은퇴하신 이제 이내경 원장님의 밑에서 제가 배웠었고, 그래서 이제 이내경 원장님이 야 너 생명과학 좀 잘하는 것 같더라? 와가지고 내가 아끼는 애들 있으니까 얘들 좀 봐줘 했는데 그때 너무 욕심이 나는 거예요. 이 애들을 무조건 1등급을 맞춰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런데 걔네들이 그 생명과학 첫 출발했을 때 걔네들이 5등급이었거든요 제가 그래가지고 출제 경향 분석하고 애 뭐 밤 새벽 3시까지 남기고 막 해가지고 제가 걔네 다 1등급으로 해가지고 시켰는데, 그게 제가 딱 20살 때예요. 그래가지고 딱 군대 갔다 오고 한 번도 이 분필을 손에서 놔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시너지 예전 그 뒷골목부터 시작해가지고 허름했을 때부터 이렇게까지 성장을 했네요. 지금 보면 어찌됐건 뭐 시너지 출신인 건 다들 아실 것 같으니까, 시너지 과학학원은 이 동네에서 가장 과학학원 단과만으로 가장 오래됐고, 그러니까 저희만큼 사실 과학 전문가가 없거든요. 뭐 제가 또 이렇게 얘기하면 다른 학원 디스 같습니다만, 로로 시작하는 과학학원, 그리고 R로 시작하는 과학학원, 솔직히 종합학원을 얘기하기에는 너무 수준이 안 맞고요. 과학 전문학원으로 하면 지금 저희까지 포함해서 3군데인데, 로로 시작하는 학원과 R로 시작하는 학원은 기껏 해봐야 이 동네 들어온 게 3년 전이거든요. 그러면 과연 강동구 대상으로 전문화된 수업을 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면 너무 저희 잘 안 간다요. 그래서 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명과학 제일 많이 배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은미 선생님께서는 한영도 맡아주실 겁니다. 그래도 한 번 정도 저희 애가 갈 학교의 선생님들을 제가 대령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한 번 정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한영고 통합과학으로 제일 많은 인원수 데리고 있고요. 워낙 꼼꼼하게 알려주시고, 저는 은비 선생님의 그 열정이 가장 놀라운 게, 다소 아쉬운 친구들이 있잖아요. 같은 반에 20명 정도 있다라고 하면 딱 봐도 어리버리타고 있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 학생들을 새벽 1시까지 남겨서 일일이 코칭을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보면서 다시금 저도 긍정적인 자극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나도 저렇게 좀 열정을 다시 불태워야 되겠다는 모습을 은비쌤 보면서 저도 생각을 했습니다. 영웅쌤은 아까 말했다시피 배제고와 광문고 들어가실 겁니다. 그래서 광문고 여태껏 광문고만 계속 담당을 해오셨으니까 광문고 가장 잘 대비해 주실 거라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광민재쌤은 선사고와 상일여고 맡아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선사고와 상일여고 진학 예정이신 학부모님들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비운의 강사님이시죠. 바로 지구과학 담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일단 1학년 통합과학을 선사고와 상여 이렇게 맡고 계시고요. 저희 한솔 선생님은 물리 담당이십니다. 물리 담당이시고 배제고 통과 내년에 담당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 맞군요. 그래서 내년에 배제고 통과 담당하실 거라서 배제고 통과를 담당하는 팀이 2팀이 되는 겁니다. 저랑 김영쌤, 그리고 한석유쌤이랑 한석유쌤이 데리고 오는 약대 출신의 미모의 여성분을 데리고 오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팀이 2팀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서재영 선생님께서는 명일여고, 강동고, 그 다음에 성덕고 맡고 계십니다. 성덕고, 명여, 그 다음에 성덕고, 명여, 강동, 이렇게 3개 맡아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중등과학부터 해서 통합과학까지 맡고 계시고요. 방금 준기쌤은 내년에 강일고 맡아주실 것 같습니다. 물리 선생님이시고요. 그 다음에 민목기쌤은
이 근처 이제 로 학원에서 제가 스카우트 해오는데 원래 저랑 친분이 있던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겸사겸사 계약 만료됐다길래 그러면 저희 학원에 와서 물리 좀 담당해 주세요 해가지고 오시게 될 것 같고요. 윤복희쌤은 광문고 맡아주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역시나 광문고도 두 팀이에요. 복희쌤과 영우쌤 이렇게 두 쌤이 계시다라는 거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2 계획정리까지 주요 변화점 이거는 제가 앞에서부터 계속 얘기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과학 1과 통합과학 2의 이제 과목 편제입니다. 보시면 통합과학 1과 2 중에서 누가 더 어렵냐? 통합과학 2는 아까 말했다시피 어머님들 1학기 과목이고요. 통합과학 2는 2학기 과목이 되겠네요, 어머님들. 그런데 통합과학 1과 2 중에서 뭐가 압도적으로 어렵냐면 안타깝게도 1이 진짜 어렵습니다. 1이 압도적으로 어려워요, 어머님들. 왜냐면 물리화학 파트가 너무 어렵습니다. 특히나 물리의 역학과 관련된 거는 다 1학기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학기 때 꺾이면 애가 2학기까지 원동력이 안 돼요. 그래서 1학기 때 잘 통합과학을 넘어가는 게 목표여야 되고, 요번 저희 프리윈터, 와이즈과학원에서 프리윈터는 1학기 파트의 가장 주요된 파트와 2학기 때 좀 어려운 화학 파트를 섞어서 6주 수업을 할 거라서 통합과학 1, 2를 다 다루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명과학 파트는 과감하게 생략할 거거든요. 제가 생명과학 담당이지만 생명과학은 지금 할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다 까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리 화학 파트 위주로 다룰 겁니다. 그래서 보면 통합과학 1 보면 여기에서 이제 어려운 파트가 화학 파트, 원소의 주기성, 화학화학과 물질의 성질. 여기 파트에서 이제 어머님들, 아버님들 이제 배우셨던 주기율표와 이온결합 이런 것들, 수에립의 분탄질산, 저희들이 천자문 외우듯이 외웠던 그것들이 여기 원소의 주기성과 화학결합의 물질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중력을 받는 물체의 운동과 충돌, 여기가 이제 물리 파트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역학 파트라고 보시면 돼요. 이 역학 파트 또한 어마무시하게 어렵거든요. 특히나 광문고는 계산 문항 어마무시하게 어렵습니다. 그나마 한영고등학교 정말 다행히도 물리 파트가 쉽습니다. 그래서 성질만 외우시면 돼요. 한영고 통합과학 물리 파트는 계산 문항 거의 안 나옵니다. 그래서 광문고만 계산 문항을 좀 빡세게 내고, 한영고는 개념 문항 위주로 내고, 배제고 또한 개념 위주로 나옵니다. 그래서 계산 문항이 그렇게 심하게 강화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역학 파트 여기까지로 해서, 그래서 화학 파트, 물리 파트 여기 좀 어려운 파트고요. 뭐 집중이술제다 보니까 집중이술제와 큰 관련이 없는 과목이잖아요. 통합과학 1은요. 그래서 광문고를 제외한 나머지 학교는 파트를 좀 섞어서 나가거든요. 왜냐면 물리 선생님이 물리 담당하시고 화학 선생님이 화학 담당하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파트별로 나가는데, 광문고등학교는 순차적으로 나가서 보통 여기에서 끊겨요. 그래서 1학기 중간, 1학기 중간 기말 이렇게 되거든요. 보통. 나머지 학교는 여기에서 섞어서 나가기 때문에 지금 와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긴 그렇지만, 광문고등학교는 순차적으로 나갔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탁 끊기가 가능한데, 그래도 나머지 학교, 기타 학교로 예를 들어 보면 물체를 받는 물체, 여기 중력을 받는 물체 운동, 얘가 보통 중간고사고, 운동과 충돌, 얘가 보통 기말고사입니다. 광문고등학교를 제외하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화학 파트 또한 여기가 중간, 여기가 기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나마 좀 화학 파트의 어려운 파트, 물리 파트의 어려운 파트들이 중간 기말 웬만하면 따라 나옵니다. 광문고 제외하고. 통합과학 2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통합과학을 수업하고 있지만 너무 쉽습니다. 너무 쉽고요. 다만 산화반응과 삼형계의 중화반응, 여기가 또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기 파트까지 포함해서 6주 수업할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크게 여기 물리 파트 하나도 어려운 거 없습니다. 왜냐면 정말 다행히도 여기 2학기 때 어려운 물리 파트가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사라져가지고 없어져가지고 조금 쉬워졌습니다. 그나마 혹시 어머님들 아버님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저희 막 이렇게 돌리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막 전자기 할 때 막 돌리고, 돌릴 때 같이 돌아가는 애도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그 파트만 남아있고, 다행히도 전력수송 파트가 좀 빠져서 그나마 계산 문항이 조금 덜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학기 때는 물리 파트가 여기 발전과 에너지원, 여기 파트가 살짝 어렵습니다. 하지만 1학기 물리와 비교하면 차원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학생이 좀 무난합니다. 다만 여기 파트가 조금 작살나기 어렵다는 것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학 파트입니다. 역시나 개정교육과정 저희가 너무나도 열심히 얘기했고 어머님 다 아실 테니까 얘기하지 않도록 하고요. 5등급제 개편 역시 또한 이게 2028 수능 예시문항이거든요. 올해 나왔고요. 올해 이제 수능을 출제하는 기관이 바로 저희 수능을 출제하는 기관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님. 평가원이잖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평가원에서 2028 수능 예시문항, 통합과학 수능으로 이런 거 낼 거야 라고 해서 예시문항을 올해 발표했어요. 올해 4월쯤에 발표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녹록치 않아 보여요. 왜냐면 자료 해석이 조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심지어 여기 있는 전자값 칩수 이런 거 계산하는 문항 또한 조금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또 광문고 담당하는 김영우 쌤이 또 감수성 없이 아니 너무 쉬운데요? 이렇게 하면 누가 1등을 못 맞아요? 막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또 나는 이제 감수성이 있는 친구라서 영우쌤 봐봐 문과 애들이 이걸 어떻게 풀어? 이과 애들이야 잘 풀겠지. 영우쌤은 원래 태어나서부터 수학과 과학을 잘했으니까 저는 완전 노력형이었거든요. 저는 여태껏 안 풀어본 문항이 없어요. 진짜 그 정도로 노력형인데 이거 문과 애들을 어떻게 풀어? 이과 애들이야 잘 풀겠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중등과학과 고등과학이 왜 다른지 한번 배워볼까요? 오늘 제가 이거에서 빠르게 설명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등과학과 고등과학이 왜 다른가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설명하고 이제 거의 마치려고 하는데요. 아마 어머님들, 아버님들 지금 친구들 내신 중등과학 웬만하면 거의 다 A등급이시죠? 아닌가요? 웬만하면 A등급 나오시지 않을까 싶은데 저 배제중 나왔으니까 저도 압니다만은 그렇게 중등과학 1등급 따기가 어렵진 않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혹시 한번 살짝만 여쭤볼게요. 앞에서부터 여쭤보죠. 혹시 부담스럽게 생각 안 해주세요. 혹시 그 한 학기에 몇 권 정도 공부를 시키시나요, 자녀분? 어떤 거, 과학만 예를 들면 어떤 참고서 같은 거 어떤 거 풀리셨나요? 오투. 기출문제, 오투랑 기출문제. 혹시 어머님은? 오투 정도요? 갖고 있어요. 혹시 평가원 말씀해 주셨던 아버님 혹시 어떤 거 자녀분 풀리셨나요? 저는 제가 안 해가지고. 아내분께서 네. 그런데 이게 진짜 극명하게 다른 게 뭐였냐면 저는 중학교 때 나름 그래도 배제 중에서 전교 15등 안에는 들었으니까요. 저는 시중에 안 풀어본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냥 매 보사가 끝나면 여기까지 쌓여있는 책을 다 갖다 버리고 또 여기까지 쌓여있는 책 다 갖다 버리고 이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저희 때는 또 막 올인이라고 하는 이렇게 지금도 있나요? 올인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과목별 국영수 사과 다 들어있는 어떤 종합 문제집이 있었고 그거를 엄청 각 출판사별로 엄청 많이 내놨고 그게 한 8권 정도 있었는데 그 8권을 다 풀었거든요. 근데 제가 8권을 풀었는데 전교 1등짜리는 그보다 더 풀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는 병훈아 옆집 저기 명일중 전교 1등하는 범수는 더 푼다는데 너 왜 안 푸는 거야? 이러면 저에게는 8권이 맥스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딱 전교 1등을 못할 깡냥이었던 거예요. 그냥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저는 진짜 양을 엄청 때려 붙였는데 요즘 애들은 딱 효율성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어머님들도 아버님도 다 이제 공부를 해보셨으면 알겠지만 공부에는 정도가 공부에는 숄컷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효율성을 논하면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효율성을 논하는 애는 성적을 응당 잘 받지 않아야 됩니다. 공부에 숄컷이 어디 있고 공부에 그런 효율성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이게 창의력을 논하는 그런 시험들이 아니잖아. 학교 내신 또는 수능은 창의력을 요구하는 문항이 아닌데 그런데 거기다가 효율성을 추구한다?
물론 창의력을 요하는 문항들을 또는 사고성을 요하는 문항들은 그런 숄컷들이 존재하고 그렇게 논리적인 파장으로 이렇게 갈 수가 있는데 보통 내신과 수능은 누가 진득하게 앉아서 얼마만큼 대비를 했니라고 하는 건데 요즘 아이들은 효율성을 너무나도 추구하다 보니 그래서 좀 그게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일단 고등과학과 중등과학의 가장 다른 점은 공부량 차이입니다. 공부량이 고등과학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진짜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왜냐하면 중등과학은 사실 단어 암기 테스트 형식이거든요. 기껏해봐야 물리 파트 정도나 조금 계산 문항 살짝 들어가는 정도지. 중등과학은 A를 학교에서 배워요. 그러면 너 A 외웠니? 라고 하는 정도의 빈칸 테스트 형식입니다. 거의 보통 제가 문항들 살펴보면 거의 이런 식이에요. A 배웠고 A 잘 기억하고 있어? 그러면 이거 써봐. 아니면 맞춰봐. 형식의 약간 빈칸 테스트 또는 영어 단어 암기 테스트라면 고등과학은 뭐가 다르냐면 A를 배웠고 근데 내가 얘를 A-로 변형을 시켰을 때 얘네 둘이 현상이 같은 걸 너네들아 유추할 수 있겠어? 라고 하는 논리성이거든요. 얘랑 같은 거를 유추해야 되는데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양으로 붙이지가 않다 보니까 선생님 시험 선생님이 안 알려준 거 나왔어요. 뭔데 그럴 리가 없는데 뭔데 이거 제가 안 됐어요. 선생님이 안 알려줬잖아요. 이런 식으로 저한테 막 따지고 봐요. 그런데 분명 수업했거든요. 다만 걔가 살짝 변형이 돼서 나온 거예요. 살짝 변형이 돼서 나온 건데 그걸 이제 애들은 언급을 너가 시험에 나온 거 똑같이 안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는 A를 가르쳐줬지만 A-까지 얘기를 했었는데 왜 A- 얘기를 안 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그러면서 제가 이를 안 걸었죠. 양을 때려 붙여야 되겠구나. 세상 모든 선지를 다 경험을 시켜서 가야 되겠구나 라는 걸 제가 다시금 했고 제가 올해 새벽 2시까지 거의 다 남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숙제장 갖고 오라고 해가지고 막 때려 붙이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물론 때리진 않았습니다만 그래서 막 푸시하고 이랬거든요. 어쨌든 A를 A-로 추론이 가능하느냐에 대한 논리성 싸움이다 보니까 이게 조금 힘들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1학기 중간고사 끝나고서 학부모님들 계속 전화가 옵니다. 빗발친항이 와요. 우리 애가 중학교까지는 A를 놓쳐본 적 없는 거의 아인슈타인이었는데 왜 애가 60점대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 아이들은 그냥 고지고대로 그것만 그 문장만 외운 거예요. 이해를 안 하고요. 그러니까 영어 단어를 유의어까지 외웠어야 되는데 이 아이는 그냥 영어 단어만 외운 거죠. 유의어까지 같이 외워주는 그런 파생된 걸로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아이들은 중등과학은 그렇게 공부를 안 했었으니까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논리성 파악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그런 거 따져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즘 아이들의 가장 큰 공부 습관의 문제예요. 제가 봤을 때 고등과학을 못 보는 이제 핀트를 못 맞추고 있는 아이들 중에서 공부 습관이 가장 큰 문제점은 사실 틀린 걸 제대로 고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숄컷을 가고 싶으니까 틀린 걸 제대로 보지 않아요. 왜냐면 어머님도 공부해보셨으면 알겠지만 틀린 거 고치는 것만큼 고역이 없거든요. 왜냐면 그 틀림을 인정하는 것 자체가 벌써 1단계여야 되는데 틀림을 인정하기가 싫어. 내가 실수한 거야. 실수한 거니까 나 시험장에서 안 틀릴 거야. 이게 이제 기본 디폴트로 가요. 이러면 애가 발전이 없거든요. 일단 틀린 걸 인정하고 나서 그거를 제대로 고쳐야 되는데 그래서 오답을 제대로 안 하는 것 자체가 이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예요. 오답을 어떤 걸 통해서 하냐면 첫 번째 답지만 보고 이해한 척 넘어갑니다. 이 답지 보고서? 오케이. 클리닉을 왔는데도 불구하고 답지만 보고 가는 애들이 가장 안타깝고 제가 그런 애들을 다시 앉혀놓거든요. 야, 너 일로 와. 너 왜 답지만 보면서 질문 안 해? 그러면 선생님 선생님 답지 이러면서 그냥 시간만 때우고 가는 클리닉 친구들 있거든요. 그런 애 절대 용납 못합니다. 전 다시 앉혀놓거든요. 왜냐면 해설지만 보고 얼핏 이해한 채로 넘어가면 절대로 고등과학은 못 풀어요. 왜냐면 A를 외웠냐의 암기 테스트가 아니라 이 논리성의 싸움인데 그냥
해설지만 보고 슬쩍 넘어가면 분명 틀립니다. 근데 요즘 아이들의 더 문제는 뭐냐면 바로 GPT의 발달이에요. 그러니까 왔는데 선생님이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들은 챗GPT한테 물어봅니다. 세상 애도 빨리 부숴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챗GPT가 발달하면서 오히려 더 애들이 쉽게 공부를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분명 이거를 저희 때는 어머니 때 또 어떻게 공부했나 모르겠는데 저는 틀리고 기억이 안 나면 책을 펼쳐봤잖아요. 요즘 애들은 틀리고 기억이 안 나면 GPT한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공부 습관 중에 요즘 애들의 공부 습관의 또 문제점 중에 하나더라고요. 그래서 오답노트를 할 때 이게 뭐 어머님들이 이제 저도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만 어머님들도 어떻게 지도를 해주셔야 되냐, 왜 틀렸는지에 대해서 해야 되거든요. 왜 틀렸는지. 그러니까 저도 오답노트를 예쁘게 작성하는 편은 아닙니다. 저는 오답노트를 빙자한 후기, 약간 소감, 문 작성이에요. 내가 이걸 분명 배웠는데 왜 틀렸나? 이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분명 학교쌤이 알려줬고 학원쌤도 알려줬고 강조를 해줬는데 왜 틀렸나에 대한 소감문을 작성하는 게 가장 주된 거거든요. 오답노트 해가지고 그냥 문제 예쁘게 붙이고 거기다 다시 풀고 이딴 필요 없습니다. 소감을 작성해야 돼요. 왜 틀렸고, 나는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왜 떠올리지 못했고,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어떻게 적용을 못 시켰기 때문에 틀렸고에 대한 소감문 작성이 사실 가장 주된 거여야 되는데, 아이들은 그냥 또 보여주기 식으로 해가지고 예쁘게 문제 이게 빠플로 해서 붙여놓고 나서 그냥 막 해설지 베껴놓는 이런 형식 오답노트는 필요가 없습니다. 소감문 작성 위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틀렸는가에 대한 소감문, 약간 그 위주로 작성을 시켜가지고 애들을 공부 습관을 들여놓으면 제가 봤을 때 분명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고등과학과 중등과학 결국 논리성의 싸움이다. 그럼 논리성의 싸움이라면 결국 왜 틀렸는가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물어보는 게 가장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고, 저희는 그 위주로 보통 수업을 하고 아이들을 지도하고 클리닉 때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렇게 해서 저희 또 이제 어떤 시스템들이 있냐라고 하면, 이제 올해부터 저희가 통합과학 연구소 저희 자체 내에서 문제를 생산하고 저희 자체 내에서 각 학교별 출제 경향성에 맞춰서 활동지, 숙제장, 그리고 책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매 고사마다 7권을 풀린다는 심산으로 보통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7권 정도. 그런데 그 정도 풀려야 웬만한 선지를 다 경험하고 가요. 웬만한 선지를 다 경험하고 가야 실수를 안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애들은 더욱더 그래요. 그러니까 양으로 붙여서 각인을 시켜놔야 안 틀립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7권 정도, 많으면 8권 정도를 풀려야 된다. 어머님들도 이제는 후만의 자식보다는 푸시하셔야 됩니다. 공부시킬 때까지 시켜놓고, 그리고 보상은 딱 시험 끝나고 1주면 됐습니다. 너무 이렇게 감싸보시면 대학 못 가요. 지금 제가 암담한 현실 보여드렸잖아요. 중학교까지는 이렇게 안으면서 하셔도 A등급 나왔지만 지금은 2등급 찍히는 순간 큰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푸시하셔야 될 것 같고, 저는 애들한테 언제나 얘기하지만 잠은 줄이려면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학창시절에 제가 배재고등학교 자사고 나왔거든요. 자사고 3기인데 제가 저는 딱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몇 등을 찍으면 그때 좀 더 욕심을 내서 할 걸. 그런데 제가 전교 한 28등? 뭐 그렇게 심하게 뛰어나게 잘하지 못했어요. 근데 저희 애들이 너무 공부를 잘해가지고 전교 한 28등까지 했었는데, 그때 정확하게 제가 하루에 5시간 잤던 것 같아요. 나머지는 그냥 싹싹 공부를 치렀거든요. 그런데 이거 할 수 있습니다. 잠은 줄일 수 있어요. 잠은 줄일 수 있어요. 24시간 자라고 하면 못 자라 애들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잠은 늘리려면 늘릴 수 있지만 줄이려면 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5시간 정도 이렇게 재우고 공부시키신 다음에, 그리고서 시험 끝났다 그러면 일주일간 그냥 동면 상태에 취하게 됩니다.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어머니 표정
왜 이렇게 이런 표정이신데? 심지어 지금 이제 아마 3학년일 겁니다. 대대부 전교 1등짜리를 제가 작년에 수업을 했었는데 지금 3학년이어서 아마 걔는 서울에 지금 분명 붙을 겁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진짜 주변에서 학을 뗐거든요. 나는 저렇게 못 살아. 근데 야, 너 얘 봐봐. 얘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는데 너는 왜 안 해? 근데 저는 저렇게 못 살아. 라고 할 정도였거든요. 왜냐면 걔는 시험 기간 한 달 정도 닥쳐오면 이제 뻥 안 치고 잠을 안 잔 적도 많고 1시간밖에 안 자고 학교 가는 적도 많고 애가 진짜 피골이 산접해 있어요. 물론. 그리고서 나서 시험 끝나면 하이벌메이 그러니까 동면 상태에 들어갑니다. 애가 학원을 안 와요. 그러니까 전화도 저는 안 하거든요. 왜냐면 잘 게 분명하니까. 시험 끝나고 한 1주에서 2주 정도는 학원을 안 와요. 왜냐면 잘 거니까. 그래서 저는 애 엄마한테도 전화 안 하고 애한테도 전화 안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학생 처음이었어요. 제 강사 역사상 저는 최소 그러니까 10 정도의 과제를 줘야 5 정도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10 정도의 과제를 줘요. 왜냐면 제가 이 동네 벌목군이거든요. 하도 숙제를 많이 줘가지고 이제 10 정도의 과제를 주면 한 5 정도 할 건데 이 아이는 10 정도 주면 10을 다 해왔습니다. 여태껏. 한 번도 안 해온 적이 없었어요. 그 이유를 들어보면 걔는 스터디 카페 갔다가 학교 가고 학원 갔다가 스터디 카페 가고 거의 이게 거의 반복이었습니다. 시험 딱 한 달 닥쳐오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공부를 하는 친구였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전교 1등 하겠죠. 그런데 그 정도 하는 친구들도 있다더라. 그냥 진짜 역시 철수가 아니라 제가 가르쳤던 학생이거든요. 하여튼 그 정도로 푸시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양적인 면으로서 그 정도까지 푸시하고 주간 리포트 우리 학생은 여기 앞에 앉아있는 학생은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만 학부모님한테 문자 매주 막 발송하고 있다. 그래서 어떤 파트 나갔고 다음 파트 어떻게 나갈 것이고 이 아이의 클리닉은 이때 하고 시험 성적까지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그래서 평균은 이렇게 되고 등수가 이렇게 되면 10점 만점에 얘가 몇 점이다까지 다 해서 보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강동지역 출신의 조교진 이게 사실 가장 메리트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가 아무래도 제자들이 많다 보니까 예를 들면 광목고등학교 지금 의대 진학한 여학생이 실제로 애들 지금 클리닉 하고 있고 저는 뭐 배재고 애들 많으니까 배재고 출신의 조교들이 하고 있고 하다 보면 뭐가 가장 좋냐면 학교에 대한 상담이 가능하더라고요. 선생님 때는 이런 선생님이 있었어요? 이 선생님 그러면 어떻게 준비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물어본다거나 뭐 이런 식의 뭐 각 학교별 이렇게 조금 저희가 나름대로 오랫동안 수업을 해왔다 보니까 그렇게 학교별 조교들이 있다 보니 확실히 그런 식의 위안을 얻어가더라고요. 또 이제 잘못된 겁니다만 선생님 얘는 버려도 되지 않나요? 약간 이거 일본어는 버려도 되지 않아요? 저 일본어까지 해야 돼요? 근데 얘는 버릴 게 확실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버리면 안 돼요? 뭐 약간 이런 식의 물어보는 것 또한 이렇게 하더라고요. 친구들이. 그래서 뭐 이런 것들 위주로 그래서 저희들 콘텐츠들 이런 것들 쭉쭉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손필기북 이런 미니 핸드북까지 요거는 제가 사실 저희 학원만 하고 있거든요. 이 동네에서. 그러니까 이게 왜 어떻게 나오게 된 거냐면 영어 단어는 갖고 다니면서 암기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과학도 분명 암기가 기반이어야 되는데 과학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과학을 미니 핸드북으로 들고 다닐 수 있게끔 그래서 상시로 애들이 영어 단어 외우듯이 외우면서 다닐 수 있게끔 이렇게 딱 저희 명리여고 나온 이제 조교님한테 시켜가지고 지금 되게 예쁘잖아요. 이거 여학생이니까 강합니다. 남학생 절대 안 돼요. 그래서 명려 나온 친구 해가지고 올해 대학 간 친구 해가지고 이렇게 제가 직접 시켜서 이렇게 핵심 요약집 미니 핸드북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애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백지 테스트예요. 저희 이제 제 책 싹 다 빈칸 뚫어놓고 그대로 베꼈어. 이거 이렇게 안 하면 애들은 얼핏 외웁니다. 얼핏 외운 거 갖고는 절대로 애들이 실질적인 실력 향상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백지 테스트 저희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시험 끝나면 아마 어머님들 여기 봉투에 받으셨을 겁니다. 2학기 중간고사 임식 분석 이거 아마 받으셨을 텐데
요게 저희 담당쌤들이 다 이번 2학기 중간고사 치러지고에 대한 출제 경향 분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진학 예정이신 학교 한번 쭉 보시면서 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대비가 이루어져야 되겠구나라는 거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희 시간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물리선행반, 화학선행반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통합과학 저희가 일부러 시간 다양하게 설정을 해놨거든요. 최대한 들을 수 있게요. 왜냐면 과학탐구 매우 중요해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태껏 이과의 암담함을 얘기해 드렸고 어떤 것들을 위주로 대비를 해야 될지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아마 이제 Q&A 하면 많은 학부모님들 와서 뭐를 질문 하시냐면 우리 애가 물리화학 선행을 하는 게 맞을지 통합과학은 겨울과학에도 되지 않을지 이것들 아마 질문하실 겁니다. 이공계열을 보내신 학부모님들이라면 통합과학과 물리 또는 통합과학과 화학을 하는 게 낫습니다. 통합과학은 일단 내신을 잘 따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계속 돌려야 돼요. 쉴 틈 없이. 계속 그냥 가기를 그냥 머릿속에 그냥 툭 치면 아 하고 나올 수 있게끔 계속 돌려야 되기 때문에 통합과학을 그냥 계속 돌린다는 차원에서 통합과학은 기본 베이스로 까는 겁니다. 그리고 물리학과 화학 둘 중에 하나를 선해. 생명과학은 왜 없냐면 생명과학은 겨울방학부터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개선 안 했거든요. 그래서 통합과학과 물리 또는 통합과학과 화학을 권장드리고 이공계열을 지원하지 않으실 예정이시라면 통합과학만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생님, 저희에는 인근학원에서 통합과학은 이미 다 돌려왔어. 또 안 돌린 우수한 아이인데 그러면 물리화학 선행하면 되지 않을까요? 제가 봤을 때 실질적으로 문제풀이까지 잘 돼 있는 친구 없을 겁니다, 분명. 그래서 저희는 어찌됐건 실질적인 문제풀이까지 다 저희는 수업 시간 내에 다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6주 안에 힐링 파트만 다루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 통합과학과 물리, 통합과 화학 이 가장 베스트고요. 이공계열을 진학하시지 않을 문과 계열 친구들은 통합과학만 수강하는 것을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오늘 설명의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긴 시간 동안 너무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부디 유익한 정보가 되었길 바라고 그 다음에 저희는 일단 학교별 전략, 내신 전략 설명회 2월 말쯤에 다시 한번 연락을 드려서 학교별 내신 전략 설명회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